안녕하세요. 권현진입니다. 이번 챕터는 6장 열화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반화학은 물리화학, 유기화학, 분석화학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한 챕터잖아요. 책이잖아요.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물리화학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앞에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하고는 약간 좀 색깔이 많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6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에너지의 본질이라는 어떤 에너지 또는 뭐 열, 온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용어 정리 중심으로 해서 챕터가 유지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탈피하고 열량계,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열량계하고 엔탈피하고 어떤 연관이 있길래 두 개를 묶어놨는지 실제로 계산해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 6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헬스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간편하게 우리가 대수적인 값으로만으로도 열량이 얼만큼 주고받는지에 대한 그런 출입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의 법칙이라든지 그리고 표준 생성 엔탈피 계산하는 거. 학생들이 이 개념을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고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6-5에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현재 에너지 자원이 어떻고 지난 챕터 5에서는 대기오염에 관련된 얘기를 했듯이 이번 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엔탈피와 열량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어떻게 또 계산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 단어는 특히나 이제 그 용어 정리 중심으로 들어간다고 했었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용어들도 우리가 새롭게 접근을 해보는 그런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어떤 관념이라든지 개념하고 과학에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고요. 사실은 뒤에 문제 헬스의 법칙이나 뭐 표준 생성 엔탈피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용어가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이유는 나중에 물리학 같은 걸 공부를 할 때 있어서도 이 개념이 헷갈리게 되면 오해하는 소지가 많거든요. 들어가 봅시다. 에너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세다, 에너지 강하다, 이거는 에너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일하고 열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E라고 표현을 하고 이 에너지의 변화량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거 있죠? 델타.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개념을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들어가는 거는 얼만큼 일을 했느냐. 그리고 열의 발생이 얼만큼 있었느냐, 열의 출입이 얼만큼 되느냐를 합해준 값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력학 법칙에서 한 4가지가 나오는데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주의 에너지는 일정하다. 늘 보존이 된다. 그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 다른 형태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바뀐 에너지까지 다시 우리가 더해주고 생각을 하면 원래 있었던 거에서 변함이 없다.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개념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돼요.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값이 얼마이고 얼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얼만큼 일을 하고 있고 얼만큼 열을 낼 수 있는지를 계산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즉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걸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나 조성이 변화가 됐을 때, 즉 얘가 가만히 있는 듯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물이 확 떨어졌을 때 이 에너지를 변환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현재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일로 또는 열로 전환됐을 때 아, 얘가 포텐셜이 이 정도였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는 앞에 우리가 5장에서 얘기했을 때 기체할 반응 많이 이야기했을 때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에서도 분자 운동론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소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Ke는 2분의 1 mv의 제곱. 그래서 m이라는 건 질량이고 v는 이제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체가 있든지 간에 기체가 가벼운 애나 무거운 애나 가벼운 건 질량이 작지만 속도는 빠를 것이고 무거운 거는 그만큼 질량이 크겠지만 덜 움직일 것이고 어쨌든 얘네들의 2분의 1 mv 제곱을 값을 하면 이거는 에너지는 같다. 키네틱 에너지. 뭐에 대해서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이거 기체의 법칙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인데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요? A가 움직였네. 그러다 보니까 B도 덩달아 움직이네. 저 A라는 공은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B 공을 움직이고 A가 이동되면서 내가 포텐셜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만큼 운동을 하고 상대 B 공이 움직일 수 있어서 위치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에서 얘네들이 처음 공의 위치하고 뭐 달라진 공의 위치 그리고 얘가 이동한 거리, 운동 양을 봤을 때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 우주 에너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같아질 것이고 이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A는 잃었지만 B는 그만큼 또 올라가고 포텐셜 자체가 지금 또 올라가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할 수 있다고 하면 얘 다시 낮아질 거고 얘 올라갈 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그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